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최태원 씨? 오늘 항소실 심리 종결 예정인데 신명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조 3,800억 원).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재산 분할 최고액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일부 일처제 강조, 경제적으로는 재계 2위인 SK 회장의 위기,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과거 정경유착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하나하나 꼭꼭 씹어봤더니 이렇게 뒤집힌 항소심 판단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1998년 4월, 그러니까 십수년 전에, 20여 년 전에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 선경 300억 원, 맡긴 돈, 이런 표현을 항소심 재판부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보면, 그러니까 어음 사진들과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담긴 봉투, 예. 이렇게 증거로 현출이 됐는데요. 지금 양측에서 어음의 존재 자체와 이 어음이 넘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어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어음이 넘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300억 자금이 넘어갔고 그거에 대한 담보조, 증빙조로 어음과 메모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퇴임 이후에 어떤 활동비 같은 것들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이 어음을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노 관장이 자신의 어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냈는데 예. 봉투 2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봉투 겉면에는 쌍용 몇백억, 그다음에 성경 300억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쌍용 200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실제로 200억에 대한 차용증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300억이라고 겉면에 적힌 봉투 안쪽에 보면은 이 지금 성경 300억뿐만 아니라 최서방 얼마, 누구 회장 얼마, 누구 회장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예. 밑에 토탈 느낌으로 맡긴 돈 667억 플러스 90억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경 300억 말고 나머지 부분을 봤더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판결에서 인정된 부분과 액수가 거의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김옥수 여사의 메모에 굉장히 높은 신빙성을 인정을 할 수 있는 데다가, 특히 지금 이 자금 자체가 300억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성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태평양증권을 이 인수를 할 때 그 자금이 성경 계열사에서 흘러 들어갔다면 그 계열사에서 흘러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최태원 회장 측에서 그 입증 자료를 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노 관장 측의 주장과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과 99년에 남편의 비자금을 기재한 김옥숙 여사의 메모, 저거를 항소심 재판부가 눈여겨보고 이번에 이혼 소송에서 노소영 관장의 손을 제대로 들어준 셈이 됐고, 그 과정으로 대부분 재산이 혼인 생활 중에 형성이 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유입 인정,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면서 선대회장인 최종현 회장이 모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했지 않냐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그러니까 장인의 덕으로 SK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한 SK 이 얘기, 항소심 재판부가 그걸 인정해 준 셈이죠. 안지원 기자님. 그래서 사실 좀 중간 정리를 해봐야 될 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시간대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과거 정경유착, 양측의 공방이 진흙탕물 싸움까지 번진 건지 보면 1953년 현 SK그룹 과거 선경 직물이 창업을 합니다.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1988년 2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서울올림픽 직전에 청와대에서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이게 1988년 9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 그리고 1998년 선경그룹에서 SK그룹 변경되는 승계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이때쯤에 사실은 그 앞서 얘기했던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쓰여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선경그룹, 원래 SK그룹은 선경그룹이었죠. 제 기억 속에는 사실 교복회사로 더 어릴 적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2월에 취임하고 재임 기간 중인 그해 9월 서울올림픽 직전에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결혼을 합니다. 그야말로 정계와 재계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 후에 1994년 이 한국이동통신의 대주주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발휘됐다는 것이 지금 노관재 소의 주장이고 이번 재판부는 그걸 꽤 무게 있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즉 재산이 혼인 중에 주로 형성이 됐고 그 와중에 노태우 전 대통령, 즉 장인의 영향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노소영 관장이 재산 영향력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했고 그러기에 이 정도의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에 귀결된 겁니다.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그리고 이 거의 서울올림픽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10여 년 뒤에 그룹 명의 변경됐고 이동통신 사업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이 즈음에서 이 중간 88년부터 98년 이때 그 30여 년 전에 그 비자금 목록 다시 한번 볼까요? 김옥숙 여사가 남편과 사돈의 이 비자금 내역을 본인이 기재한 선경 300억 원 이게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타가 됐다. 30년 만에 노출된 이른바 노태우 300억 비자금이기 때문에요. 어제 노소영 관장 측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훈 전 회장한테 비자금 300억 지원했다는 사실 드러났는데 네. 1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은 하지 않으셨던 건지. 지금 뭐 비자금 거기에 이제 너무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오늘 판결 내용을 봐도 뭐 그게 비자금이다 이렇게 인정된 바는 없고 거기에 대한 입장은 아마 이제 노소영 관장께서 밝히시겠지만은 추징금을 전액 완납했던 그런 관계라 그게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뭐 알 수가 없고. 어제 오늘 그래서 많이 과거 정경유착 혹은 SK가 과거 장인의 힘에 뒷배에 힘을 입어서 이렇게 사업을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여기 1994년 뭐 어느 정도 그 세대를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이동통신이 SK텔레콤을 거듭난 그 얘기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게 노소영 관장 측은 섬유회사였던 SK그룹이 제2 노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고 이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아니다. SK그룹은 사돈기업 특혜 논란 일자 반납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번 재판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 노소영 관장 측이 과연 이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큰 쟁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결 과정에서 조목조목 쟁점으로 나온 것이라고 봐야겠는데요. 특히 이제 재산 분할이 1조 3,808억 원이 됐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도를 35%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91년도 정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는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또 인정을 했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추가로 나온 부분이 무형적 기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평양 증권사를 인수할 때라든지 또는 이제 SK가 통신 사업으로 진출을 할 때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종의 보호막 또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무형적 기여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가 성공적인 경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의 저런 지원들이 노소영 관장 측의 결국 공동재산 기여도로 인정이 돼서 지금 천문학적인 단위인 1조 3,808억 원이 인정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에 비해서 SK그룹에서는 그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에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 정권 당시에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로 지정이 됐다가 특혜 논란 때문에 반납을 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형적 기여를 받은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예. 재판부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되짚어 볼까요? 당시에 아마 1991년 동아일보 보도인데 선경 이동통신 반납할 듯해서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갈등 마무리 뭐 이런저런 얘기가 당시 기사화됐던 얘기인데 이런 부분까지 항소심 재판부가 결국은 이게 지금 SK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왔고 왜냐하면 이게 과거 정경유착을 이번 항소심 이혼 소송에서 인정한 셈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비자금 얘기 그래서 지금 SK의 이동통신 사업 선정에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는 게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이고 최태원 회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비자금 30년간 사실 뇌물수사 재판 때 드러나지도 않았다가 이혼 소송 때 갑자기 나왔다. 그럼 이 비자금은 진짜 노태우 전 대통령 돈인지 아닌지 불법 아닌지 그럼 이거 이혼 소송에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이런 논란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근데 그 군대 법무관 할 때요. 예. 서울 고검에서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 업무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은요. 추징금보다 이게 압류된 게 더 많았어요. 예. 여러 데 그 동생 노재우나 그다음에 쌍용의 김석훈 회장 주식이나 여러 군데 압류가 돼 가지고 그때 아마 이제 그 추징금은 완납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SK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따라서 이제 아마 대통령 월급으로 저들 모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뭐 뇌물이나 비자금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추징금이 완납된 상태의 별도의 돈이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300억이 들어왔을 수는 있다 봐요. 그때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 돈을 몇백억씩 분산을 시켜놨더라고요. 저 메모가 신빙성이 있다면 예. 저는 들어왔을 수는 있다. 김옥순 여사의 메모를 만약에 믿는다고 가정했을 때 예. 근데 문제는 저 이동통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이동통신이 있잖아요. 예. 선정됐을 때 YS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진 반납했고 그 이후에 YS 때 정경련에서 선정해라 자체적으로. 근데 그때 회장이 최종인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해 산다고 본인이 안 했어요. 결국 어떻게 했냐?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 입찰해서 8만 원 주가가 33만 5천 원에 인수한 거예요. 예. 그때도 성경그룹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서 공개 입찰한 게 맞냐 이랬거든요. 따라서 저는 공개 입찰로 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이동통신의 무형적 도움 이 부분에 대법원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렇죠. 대법원에서. 그리고 아예 최태원 회장 측도 바로 반격에 나서서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장인 덕 봐가지고 이렇게 회사가 큰 게 아니다. 사돈의 오히려 압력 때문에 각종 돈을 당시 육공화국에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까지 어제 저희가 속보를 만나봤지만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과거 정경유착 사건으로까지 번져서 이 파장이 큰데 사실 그런데 좀 더 내밀한 부분까지 살펴보면 이번 1조 원대 항소심 판결에는 이렇게 보시는 저희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외에도 최태원 회장의 세 자녀들의 탄원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합니다. 사관고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고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네, 무사히 돌아왔는데 어떤 기분 드세요? 어머니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백연하죠.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이다.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 이 일남 이녀의 최태원, 노소영 이 두 사람 슬하에 있는 자녀들은 탄원서를 내서 사실 어머니 쪽에 손을 많이 힘을 실어뒀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이 역사상 유례 없는 정도 수준의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 중에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이 동거인과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에 이미 노소영 관장과 이 세 자녀들은 혼외자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고 최태원 회장의 외도 상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세 자녀가 직접 아버지에게 혼외자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도 최태원 회장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가정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헛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부인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3년과 2014년에 자필 편지를 보내면서 자녀들과 이 노소영 관장에게 자신의 외도 사실뿐만 아니라 혼외자의 존재에 대해서 비로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파탄 이런 부분들이 이 노 관장의 그걸 지켜보는 엄마인 노 관장의 어떤 정신적 고통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바로 이런 부분을 짚은 세 자녀들의 탄원서가 원인 중에 하나가 돼서 이번 위자료 판결에서 또 이 최태원 회장의 유책성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그런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